PTN 69 가치사슬 재편성. 최근 3년간 리쇼어링 계속. 디지털 활용 스마트 공장 매력도 한몫. 이프리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 2023년 4월 14일 브레노즈 니콜러스 프랑수와즈 니콜라스 리쇼어링 2.0 기업과 정부의 이해 융합.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의 결과로 리쇼어링의 근거가 바뀌었다. 민간 부문의 관점에서 볼 때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 이후 경제 안보 고려 사항이 훨씬 더 커졌다. 그 결과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의 이해관계가 수렴되고 있다. 뉴턴 법 개정안. 초기 정책의 상대적 실패와 변화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 정부는 2020년 초와 2021년 6월에 정책에 대대적인 변화를 도입했다. 특히 대유행과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 점점 더 중단되는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따라 리쇼어링 지원금은 서비스 IT 등 업종으로 확대되고 지원 자격도 대폭 완화됐다. 새로운 조항에 따라 기존 공장에 새 장비를 추가하는 회사는 뉴턴 회사로 간주된다. 또한 수도권 경제 자유구역에 신규 공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해외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규모를 축소하지 않고도 혁신기업에 리쇼어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현재 조세 감면 대상이 되려면 국내 기업이 해외 시설 폐쇄 후 2년 이내에 국내 생산 능력을 확충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은 정부의 금융 인센티브와 세금 삭감 확대에 더해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년 정부는 리쇼어링 기업의 국내 사업 안정화를 돕고 더 많은 국내 이주를 장려하기 위해 570억 원 4천만 유로를 배정했다. 공익을 넘어선 리쇼어링. 이러한 새로운 규정의 영향이 무엇인지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지난 3년 동안 리쇼어링 건수의 전반적인 가속화가 이미 관찰되었으며 2020년 이후 매년 평균 25개의 리쇼어링 회사가 발생했다. 기업들은 해외 경영 환경 악화와 국내 시장 수요 증가를 주요 복귀 요인으로 꼽았다. 일화적인 증거는 리쇼어링을 고려 중이거나 이미 참여하고 있는 한국 기업의 프로필과 그 동기가 다양함을 지적한다. LG화학은 2023년 1월 정부로부터 제1의 유턴 기업으로 지정돼 2023년까지 약 2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세계 네 번째 반도체용 포토레지스터 개발 기업인 동진세미캠이 2024년까지 국내 사업에 1127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LG전자는 중국의 수출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려는 시도로 미국으로 향하는 모든 냉장고 제품의 생산지를 중국 저장성 공장에서 한국 공장으로 옮겼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삼성은 가장 중요한 활동 중 일부를 한국으로 다시 옮겼습니다. 즉, 삼성의 중국 철수 결정의 최대 수혜자는 베트남이 아니라 한국이었다. 삼성전자는 2021년 12월 코로나19로 생산 차질을 겪은 베트남 스마트폰 생산 라인 일부를 경북 구미 공장으로 이전했다. 오늘날 삼성 공급업체 사이트의 30% 이상이 한국에 있다. 베트남에는 14%만 있음. 특히 최근 리쇼어링의 흥미로운 예는 히토류 자석 제조업체인 스타그룹, SG 테크. 이 히토류에 쉽고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1999년 중국 허난성 상추에서 제조를 시작한 사례이다. 중국은 당시 세계 히토류의 70% 이상을 생산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불확실성 팬데믹과 미중 무역 및 기술 분쟁으로 인해 SG 테크의 경제 계산을 바뀌었고 해외 진출에 이 점이 점차 부정적인 요소, 배송 지연, 예측할 수 없는 높은 가격, 정치적 긴장로 변해 외국에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은
덜 중요해졌다. 이에 SG테크는 2021년 말 가공시설을 국내로 다시 이전하고 대구시 달성군에 공장을 짓기로 했다. 원자재 공급을 시작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점진적으로 단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회사는 원료를 국내에서 가공하기로 하고 호주에서 히토류를 사들이는 등 원료 다변화도 추진하고 있다. 2014-2022년 기간 동안 129건의 리쇼어링 사례가 발생했으며 가장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2019년 주요 자동차 부품업체인 현대모비스와 올해 초 LG화학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중소기업이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같은 기간 외국인 직접 투자를 통해 국내 기업이 해외에 세운 법인은 모두 27,336개다. 연간 해외 법인은 2014년 3,050개, 2019년 4,016개, 2020년 2,428개, 2021년 2,330개, 2022년 1,931개가 설립되었다. 이에 비해 리쇼어링 규모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다음은 무엇인가?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의 의뢰로 2022년 2월 17일부터 24일까지 조사한 105개 기업 중 27.8%가 리쇼어링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2020년 5월에 3% 검토 응답에 대비하여 9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공급망 차질로 인한 생산 차질, 물류비 상승,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 등으로 중국 진출 기업 10곳 중 6곳이 리쇼어링에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29.2%는 국내 기업 환경과 정부 지원이 개선되면 리쇼어링을 고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리쇼어링에 가장 시급한 이슈로 규제 완화 35.3%를 꼽았고 세금 감면 확대 29.5%, 금전적 인센티브 확대 17.6% 순이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의 2022년 별도 자료에 따르면 리쇼어링에 관심이 있는 기업의 87%가 한국의 투자 환경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답했다. 특히 한국은 역내 다른 국가 OECD 평균 21.2%에 비해 높은 법인 세율 24%를 제시하고 있다. 경직된 노동시장, 높은 고용 비용, 복잡하게 얽힌 환경 규제 등을 리쇼어링의 주요 걸림돌로 지목하는 중소기업 중앙회의 견해와 일치한다. 한국은 투자 환경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더 개선의 여지가 있고 리쇼어링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촉진 요인으로서의 디지털화. 아마도 공공 인센티브보다 생산의 디지털화가 기업의 계산법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리쇼어링 증가를 주도하는 중요한 요인이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한국 기업들이 리쇼어링에 나서는 것은 대개 생산 공정을 바꿨기 때문이다. 리와 파크의 주장한 것처럼 더 많은 기업들이 예를 들어 자국의 고도로 디지털화된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고 중국의 오래된 생산 라인을 폐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디지털화는 경제 계산에 영향을 미치므로 특정 옵션의 비용을 효율적으로 만든다. 예를 들어 한국의 의류 회사인 GNG 엔터프라이드는 한국 서남부에 완전히 자동화된 새로운 스마트 공장을 건설하여 노동 집약적인 섬유 부문에서도 가격 경쟁력이 있고 제품 다양성이 더욱 유연해졌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 덕분에 현대자동차는 중국의 공급업체에 아웃소싱했던 와이어링, 하니스 생산을 모두 리쇼어링했다. 증가하는 디지털화는 또한 공급망 중단 문제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인다. 공공정책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고 로봇 중심의 자동화 또는 디지털화를 촉진하여 기업이 노동력을 기술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GVC와 지정학. 전통적인 경제 요인 다음으로 지정학은 한국 기업의 의사결정 계산에서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되고 있다. 일본과 중국과의 긴장과 중미 경쟁은 정치적 분쟁이 제재, 수출 통제 등의 형태로 경제 영역으로 확산되는 예를 제공한다. 일본과의 지정학적 긴장에 대한 온쇼어링. 최근 반도체 소재 수출을 둘러싼 한일 무역 분쟁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이 에피소드는 두 이웃 국가 사이의 정치적, 역사적 긴장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일본은 한국의 느슨한 수출 통제를 비난했고, 한국 정부는 일본의 제한이 지금의 신일철 죽음의 전시징용 노동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한국 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보복으로 부과되었다고 밝혔다. 2019년 7월 4일 양국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 정부는 한국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에 중요한 세 가지 화학 물질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및 불화수소의 수출에 대해 더 엄격한 통제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일본 수출업자들이 이러한 물질을 한국으로 배송하기를 원할 때마다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함을 의미했다. 공식적으로 최대 90일이 걸릴 수 있는 결정은 일본 당국의 재량에 맡겨져 결과가 매우 불확실했다. 일본 수출업체는 자체 수출 규정을 마련했다는 실증, 현장, 실사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했다. 2019년 8월 28일 일본 정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면서 특정 제품에 대한 수출 통제 면제 국가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이로써 세 가지 화학물질에 부과된 새로운 규제를 일본 정부가 전략적으로 분류한 모든 제품과 소재로 확대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은 양국 간 군사정보 공유 협정을 폐지하겠다고 위협했다. 일본 및 한국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수출 통제에 대해 WTO 분쟁 제소를 시작했으며 WTO 패널은 2020년 7월에 설립되었다. 이번 무역 분쟁은 한국 기업들이 주요 혼란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반도체용 GVC 구조 조정 옵션을 모색하고 한국 정부가 공급망 회복을 위해 민간 부문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위기를 기회로 연국의 발비로 연간 약 2조 원 현재 환율로 15억 5천만 달러를 책정했으며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정부는 핵심 소재 개발 정책을 뒷받침해왔고 기업들은 공급처를 다각화하고 영향을 받는 소재 부품 장비를 국내 생산으로 전환했다. 일본이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면 한국은 국산화와 공급처 다변화에 나서지 않았을 것이다. 즉,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는 한국 대기업과 정부의 이해관계가 합쳐지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결과적으로 한국과 제3국 공급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었다. 제재가 발표된 뒤 당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대기업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그와는 반대로 그들은 강력한 수비를 펼쳤다. SK하이닉스를 소유한 SK그룹의 반도체 부품 계열사인 SK머티리얼즈는 2020년 6월까지 경상북도 영주의 공장에서 순도 99.999% 불화수소 가스해칭, 가스라고도 함의 대량 생산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2023년까지 현지 화율을 7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 해외에 주로 일본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한국이 이 소재를 국산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기업 소울브레인과 램테크놀로지가 일본의 무역 규제 이후 공장 증설을 통해 액상 불화수소 양산에 성공했다. 램텍은 SK하이닉스의 소울브레인은 삼성전자의 시가가스 소재와 함께 공급한다.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도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기존 일본에서 생산하던 불화수소액 생산을 전량 국산화했다. 흥미롭게도 한국 기업들은 품질 및 비용 효율성보다 공급 안정성을 선택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다. 이와 유사하게 폴더블 스마트폰
롤러블 TV 등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불 속의 폴리이미드 소재도 점차 국산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경북 구미에 공장을 짓고 불소 폴리이미드를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다. 포토레지스트의 경우 불아르곤을 생산하는 동진세미캠 등 국내 업체들이 일본산 수입품을 대체하기 위해 생산량을 늘리는 데 성공했다. 정부는 소재 확보와 생산 국산화에 큰 역할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술개발 노력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불소 폴리이미드, 2002년부터 포토레지스트 생산을 지원하고 있다. 소재 부품 수급을 위한 비상대응센터 운영은 수입 규제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핵심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와 공급망 자립에 성공하면서 정부는 일본의 제재를 빗나간 축복이라고 표현했다. 한국 기업들은 일본의 앞선 기술과 격차를 해소할 수 있었다. 일본의 관점에서 볼 때 수출 억제는 역효과를 낳았고 일본의 불화수소 수출은 2018, 2020년 기간 동안 상당히 급감하느라 다시 약간 회복되었다. 그러나 한국 칩 제조업체가 국내 및 비일본 공급업체와의 공급을 다양화함으로써 공급망 위험을 줄이도록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생산업체도 한국 수출 시장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 현지화 전략을 보완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도 공급처 다변화에 나섰다. 불화수소, 가스는 미국 등으로 수입처를 다각화했다. 마찬가지로 칩의 회로 패턴을 형성하는 데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트는 일본에서 92% 생산됐지만 제재 이후 벨기에, 독일 등으로 수입처가 다변화됐다. 그러나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불화수소 외의 다른 두 핵심 소재의 국산화 측면에서 이례적인 영향은 없다. 한국이 경제 안보 강화를 명분으로 내수선한 목표를 포기할 가능성은 낮지만 지금까지 일본 생산자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국내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실패했으며 기대되는 양국 관계 정상화는 분명 일본에서 소싱하는 것이 경제 논리, 품질, 가격 경쟁력 및 속도 결합에 맞기 때문에 양국의 합리적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 이프리 인스티튜트 프랑세 더즈 릴레이션즈 인터내셔널즈 프렌치 인스티튜트 오브 인터내셔널 릴레이션즈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는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문제 전담 싱크탱크입니다. 프랑수아즈 니콜라스 이프리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 아시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겸 소장. 안녕하세요. 사내TV의 싱크탱크 뉴스입니다. 세계 두뇌 집단의 연구 성과를 알기 쉽게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영상 편집 프로 시스템 영어 초역 구글 번역 요약 정리 PTN 박종귀 박사 제안 사항이 있는 분은 센헤이트부 gmail.com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